갑상선 미세유도암은 매우 예후가 좋습니다. 갑상선 암 그러면 뭐 거북이 암이다. 뭐 예후가 굉장히 좋다.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세포가 유두세포에서 생기기 때문에 갑상선 암의 대부분은 유두암이거든요. 근데 유두암 중에서도 길이가 1cm보다 작은 유두암을 미세유두암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는 유두암 중에서도 1cm보다도 작은 거는 더욱 예후가 좋더라. 그런 뜻이죠. 이제 암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이를 하고 뭐 전이한 곳에서 또 암이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건데 미세유도암은 암 자체도 굉장히 순한데 크기도 아주 조그만 초기 암이기 때문에 미세유도암이 전이를 했다.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술하는 걸 당연히 여겼고 지금도 당연히 수술이 표준치료법이지만 이제는 수술을 해서 뭐 이렇게 흉터도 남고 갑상선의 반 정도를 잃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수술 후에. 그러니까 삶의 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 완치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보다는 조금 치료를 약하게 해서도 완치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치료의 강도를 좀 줄여서 삶의 질도 지키자. 그런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능동적 감시도 이미 표준치료법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능동적 감시라는 게 뭐냐면은요. 미세유도암으로 진단된 분이 그냥 이게 치료예요. 그냥 암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러고 얘가 자라나 안 자라나만 초음파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보면서 그냥 관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시를 한다. 예, 뭐 옛날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혹을 떼버린다든가 그러는 게 아니라 감시만 한다. 이것도 매우 안전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미 이 치료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결과가 좋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좀 이렇게 두렵거나 아니면 전에 수술을 했다가 뭐 크게 고생을 하셨거나 마취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회복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이 능동적 감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 감시의 이제 문제점이랄까요? 그래도 암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혹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자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그래도 내 목에 암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도 되나? 그리고 목이라는 곳이 정말 걸핏하면 뭐 이렇게 뭐 막 불편한 것 같고 뭐 막 이물감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게 내 암이 뭐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능동적 감시를 하다가 나중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 암이 뭐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전극을 통해서 아주 가늘다란 바늘을 통해서 요 암에다가 전극을 삽입을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요 암과 그 주변의 갑상선 조직을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상선은 사실 큰 타격이 없고요. 거의 갑상선은 그대로 있고 암만 죽이는 그게 이제 고주파 절제술인데요. 이제 고주파 절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봐가면서 또 생기나 안 생기나 보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치료법이 최근에 등장을 했고 이제 몇몇 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5분을 저희가 치료를 했었는데요. 2009년이니까 작년에 이미 이 5분 모두가 치료 후 10년이 지났죠. 이 5분이 전부 그야말로 완치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금년 KCR 2020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표는요, 이제 5년 동안 94명을 고주파 치료를 하고요. 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미세유도암이지만 80명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주파 치료한 분과 수술하신 분이 5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를 비교를 한 논문이니까 사실 굉장히 이 결과는 의미가 있지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재발, 혹이 다시 생긴 거, 고주파 하신 분 1명, 수술하신 분 1명. 예. 수술하신 분들도 당연히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치율이 매우 높지만 재발을 했더라도 또 치료해서
완치되는 분까지 합쳐서 완치율이 매우 높은 거지, 수술하면 재발을 절대 안 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고주파하신 분이나 수술하신 분이나 예, 확률이 거의 같아요. 고주파라는 게 전기로 이렇게 혹을 익혀서 죽인다는데, 고주파는 좀 약하고 암세포는 아주 지독한 놈들이니까 이게 고주파 열로 암세포를 다 못 죽이는 거 아닌가? 암세포가 이렇게 살아남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가,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또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환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고주파로 혹을 죽이면 암세포든 암세포가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정상세포든 다 죽습니다. 고주파에서 발생시키는 열은 에너지가 굉장해요. 100도 이상으로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온도를 견디고 암세포가 살 수 없죠. 당연히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그 비욘디라는 의학 채널에서 고주파 장비를 가지고 뭐 암을 거기서 익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에다가 열이 얼마나 강력하게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린 비디오가 있는데 여기 첨부를 했습니다. 이 비디오 같이 보시면서 고주파라는 게 이게 힘이 약해서 세포를 못 죽이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요게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장비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로 냉각을 시키는데, 왜냐하면은 이 바늘 끝에서 열이 나는데요. 이 냉각수로 바늘 끝을 식혀주지 않으면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바늘 근처 아주 1, 2mm만 아주 바짝 수처럼 타버리고 열이 근처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근처 아주 조금만 태워버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냉각을 시켜야 될 만큼 이 바늘에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요거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를 눌러서 열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딸까닥. 이 타는 소리 보이세요? 지금 전극 옆으로 고기가 하얗게 익었죠? 보이십니까? 익은 거 보이세요? 옆에도 한번 또 익혀볼까요? 또 익었죠? 또 익었죠? 여기도 익힐까요? 정말 순식간에 익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린 거 다 보이시죠? 하나, 둘, 딸까닥. 네, 딱 하고 타는데 한 3, 4초 걸렸죠? 그 3, 4초만 되면은 이 정도, 이게 벌써 한 1cm 가까이 돼요. 이 길이로 치면 양옆으로는 4, 5mm고. 그럼 갑상선 미세 요도암이 한 3, 4mm 정도 되는 거, 이 고주파 전극으로 해서 익히는데 정말 얼마 안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고주파로 이 어떤 조직을 열을 가해서 사멸을 시키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정말 문제 없는 일이다. 굉장히 충분히 에너지는 넘치고도 남는다. 오히려 너무 온도가 올라갈까봐 냉각을 시켜야 될 만큼 에너지의 양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돼지고기에다가 이렇게 뭐 실험 같은 거를 했지만 정말 빨리 익어버린다는 거 보셨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괜찮은 예일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인공위성 사진이고요. 뭐 저도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이게 어떤 시리아에 있는 그 군사기지라고 해요. 그런데 미군에서 이렇게 폭격을 하고 인공위성 사진으로 폭격 전과 폭격 후 사진을 찍은 건데, 보시면 이렇게 허옇게 된 데가 아마 폭탄이 떨어진 자리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군사시설들이 다 파괴됐지 않습니까? 고주파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갑상선 미세 요도암이라고 따진다면 마치 폭탄을 떨어뜨리듯이 고주파라는 전극을 통해서 이 일대에다가 열을 100도 이상으로 확 내가지고 근처를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암세포도 타버리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나의 갑상선 조직도 타버리는 겁니다. 사실 갑상선 조직 이만큼을 희생하는 거죠. 수술을 하면 이쪽 갑상선, 한쪽 갑상선 전체를 다 수술로 절제를 하지만, 고주파는 갑상선의 대부분은 남겨놓고 요 암 있는 주변 조직만 고주파열로 같이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재발이란 무엇이냐? 이 군사시설이 이렇게 막 저절로 도로 부서지다 말아가지고 합성된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었던 반군들이 이런 데로 도망을 간다든가, 그래서 여기다가 군사시설을 새로 세울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암 조직은 다 죽였는데, 이 치료를 할 당시에 암 덩어리는 여기 있었지만 그 당시에 초음파나 뭐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낼 수 없었던 아주 조그만 암세포 같은 게 이런 데 있었다. 그랬으면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있다가 한참 지나서 보니까 여기서 도로 생겼다. 이제 그런 게 재발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데서 생기면 갑상선 안에서 재발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갑상선 바깥에 있는 이런 림프절 같은 데서 생기면 림프절에서 재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갑상선 속에, 여기 갑상선 속에 있었던 암은 내가 고주파로 죽였는데 이때 이미 이 갑상선 암이 세포를 요 림프절 쪽으로 보내놨다. 그랬다면 요 당시에는 이 림프절로 가 있는 세포가 너무 조금이라 이제 뭐 검사해봐도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여기서 도로 생겼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북경대학병원 논문을 보면 5년 뒤에 봤더니 한 명, 수술하신 분 80명 중에 한 명, 고주파한 분 94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정말로 그런 분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수술한 분이나 고주파한 분이나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더라. 이제 그럴 겁니다. 자, 능동적 감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초음파로 검사만 하는 거죠. 뭐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전하다. 이건 이미 입증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 저하가 있을 수가 없죠. 갑상선 그대로 있으니까요. 추후 재선택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그냥 능동적 감시했지만 나중에 수술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능동적 감시하다가 마음이 바뀌면 수술할 수 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능동적 감시를 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 감시의 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선택을 바꿔도 됩니다. 제일 큰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괜찮은 거 맞아. 그런 생각 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죠? 자, 고주파 절제술은 그러니까 요것만 익혀버리고 갑상선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치료 후에 능동적 감시보다는 훨씬 불안감이 없고요. 이 불안감이 그러면 수술하면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수술하신 분들도 한 2, 3년 정도 이제 뭐 평소에 부담감에 시달리시는 건 아니고 이제 1년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 난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왔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고주파 절대술도 비슷한 정도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치료하신 분들이 되게 그러셨어요. 한 3년까지는 막 원장님 괜찮아요. 그러고 검사 끝나고 나서 괜찮다 그러고 막 우와 그러고 좋다고 그러셨었는데 5년쯤에는 괜찮은 게 너무 당연하셔가지고 뭐 썩 좋아하시지 않았고 5년이 지나서 10년 될 때까지는 병원을 막 너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드려서 병원 좀 오세요. 그리고 특히 10년 되셨을 때 검사 저는 이제 이 10년이 됐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병원을 안 오셔가지고요. 전화 여러 차례 드렸어요. 오셔서 검사하시라고. 그럴 만큼 불안감은 이제 5년 지나가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임상 사례가 적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치료하신 분들 다 합치면 한 3, 400명 되시는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따지면 뭐 몇천 명 될 텐데 이제 학술지에 발표가 된 환자들만 따지면 한 2, 3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 3천 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2, 3천 명의 환자분들은 매우 경과가 좋다라고 하나같이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수술하는 분이나 능동적 감시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임상 사례는 뭐 턱도 없이 적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동영상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 자료들을 보여드리느라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주파하란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수술을 하라는 분들은 주변에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수술의 장점이나 뭐 기존에 이렇게 확립된 치료법으로서의 권위를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능동적 감시나 고주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드렸을 뿐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완치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위드심의원의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